예, 반갑습니다. 임소호입니다. 어제 시험은 끝나고 바로 저희가 지금 개최된 설명회인데 조금 직전에 한 1시간 전에 일단은 그 여러분 원점수 토대로 하는 그 대학별로 합격 그 예측 점수가 일단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지표가 이제 이 지표 저희가 한 번만 펼쳐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왼쪽으로 한번 봐보죠. 첫 페이지 왼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첫 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 자체는 그 원점수죠. 원점수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두 과목인데 각각 50점, 50점씩 이렇게 만점 체계인데 그 부분들을 다 더하시면은 300점 만점이 됩니다. 영어는 제외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여러분 학생이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점수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점수. 국어 몇 점 맞았는지, 수학 몇 점 맞았는지, 탐구 하나, 둘 합산해서 300점 만점을 맨 왼쪽으로 갖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현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냥 추정값이고 이 값은 틀립니다. 분명히. 이 부분의 값은 12월 5일 날 여러분이 본 수능 성적표가 받아볼 때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왼쪽에 있는 원점수는 버려지는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점수는 그거밖에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원점수만 갖다 놓고 보면은 무척 속이 상해 있습니다. 지금 국어 점수가 원치 않는 값이 나와 있고 그게 수학까지도 점수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서 옛날 같으면은 이 300점 만점 중에서 한 280, 90점 나왔어야 되는 게 260, 70점대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하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어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옆에 표준 점수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기대치 이상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왼쪽 점수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은 그 대학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57점이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대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정값으로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257점의 학생이 그 학부모님들이 같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과목별로 가지고 있는 점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에서 조금이라도 잘 봤던 학생은 표준 점수가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쉬운 과목에서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놓는 탐구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배점이 되는 학생들은 막상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올 때는 표준 점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기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2월 5일 날 실제 채점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점수 대학에서 써먹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지금 기뻐하고 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12월 5일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내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펼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접으시고 자료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시는 지금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원치 않는 점수가 안 나왔고 등급 컷도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수시에 붙으면 끝나지만 정시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러분 각각 과목의 점수를 고려를 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길을 가는 게 지금부터 수시를 떨어졌을 때 정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3페이지 가볼게요. 이건 어차피 지금 뭐 포털 네이버를 통해서 다 이미 아셨죠. 국어
여러분 현재 사탐, 가탐이 이원화 분리 체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시스템은 2005학년도가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국어 과목은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선생님들 일자 풀어봤을 때도 예상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고사장에 쏟아져 나올 때부터 반응을 체크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수험생들이 너무 어저께 스트레스를 받는 듯 해서 저녁 8시 정도에 저희도 긴급하게 다시 한번 그 기자분들한테 브리핑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최악의 국어 1교시였다. 그때부터 학생들이 좀 위안을 좀 하라는 메시지였죠. 어저께 했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학은 80점대가 꽤 여러 번 나타났었습니다. 수학은 꽤 여러 번 나타났었는데 국어 1교시가 그만큼 어려웠다. 최근 15년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이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봤더니 80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은 대체적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고 2등급 커트라인이 88점으로 거의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대다. 이과 수학은 전년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득을 볼 것도 손을 볼 것도 없지 않겠느냐 1, 2등급대 구간에서. 그리고 각 입시 기관들도 거의 뭐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 나형이 좀 문제입니다. 문과 어렵게 나오네요. 일단 어렵다는 선생님들의 반응은 뭐 킬러 문항이 그나마 좀 쉬워서 괜찮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중간 난이도 문제는 좀 어려웠다.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렇게 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봤더니 좀 더 어려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그래서 원점수 컷이 좀 낮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 영어는 작년도에 10%가 90점이 넘는 걸로 되었었는데 우리 회사는 한 6% 넘는 걸로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도보다 무려 한 4% 가까이 정도 일단 90점짜리가 떨어진다. 수능 최저 맞췄던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줄어들게 되면은 어쨌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내일부터 실시되는 논술 시험장에 안 갈 학생들도 많고 또 가봤자 소용이 없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불과 한 일주일 남았다 하더라도 각 대학별 논술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붙을 가능성도 일단은 한 분 걸렀습니다. 이미 영어로 어느 정도 한 2만 명대 정도 애들이 지금 이상이 충분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우리 논술 수업하러 온 애들이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다는 게 이런 원인이지 않을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거의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탐구. 사회 탐구는 웬만한 또 한 4, 5과목은 만점 받아야 1등급 컷이 나올 정도로 일단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과 수학에서 현재는 사탐이 제일 기분 좋을 겁니다. 원하는 값으로 좀 나왔고, 그런데 그거는 실제 점수 결과가 나올 때는 그다지 유쾌한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 게 오히려 못 봤던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탐구는 현재 큰 표의 변동은 없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5페이지 과학 탐구 이도 전년도랑 큰 변동은 없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과는 국어 잘 본 학생 굉장히 유리하고 수학 잘 본 학생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각 등급대 중에서 수학이 3등급 윗선에 있느냐 아랫선에 있느냐 그 격차는 전년도보다 크게 벌어질 것 같고, 국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같은 2등급이라 하더라도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정시에서 확연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것 같고, 3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 선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아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 원점수 기준으로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한 10점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290점 후반대 정도 돼야 합격했다라고 보는 것을 문과에서는 지금 현재 280점대 후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10점 이상대 지금 문과는 떨어지고 있고, 이과는 한 5점에서 뭐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그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수능 결시율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복잡한 얘기 같지만 제가 어젯밤에 이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시험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죠. 1교시가 너무 어려웠고, 자, 결시가 10% 넘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어저께 수능 시험장에 갔던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 원서를 냈던 아이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33%는 이미 수능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자 통보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수능 상관없이 수능 전에 이미 합격자 통보를 받았던 학생들의 대학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조금 미칩니다. 밑에 학생들의 수준대들. 그 학생들이 1교시부터 이 어려운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2교시, 3교시, 4교시에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다가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요인 또한 평균 점수를 갉아먹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갉아먹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본수능 그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올 때는 상당히 그 점수가 다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고, 또 어저께 수능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수시에 원서를 냈던 학생들 중에서 전국의 73%가 수능 없이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도 없이.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교 내신 위주로 원서를 냈던 아이들입니다. 수능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교시부터 이런 멘붕이 왔을 때 평소 시험처럼 그냥 안정적으로 시험을 봤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보고 나왔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봤을 때도 하나의 변수가 될 듯도 해요. 어쨌든 10% 최대라고 했지만 그다지 전년도보다 한 15%, 20% 가고 중간에 튀어나온 학생들은 없었어요. 그냥 앉아있다 온 학생들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또한 결과값의 변수를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심리적인 어떤,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울었다, 뭐 별내들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수능 공부를 끝까지 충실하게 했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낮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악조건 속에서 점수를 확보를 해놓은 학생들은 큰 어떤 혜택이 갈 수도 있다라는 요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월 5일날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올 때는. 10페이지 넘어가고, 자, 14페이지 가봅시다. 원점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뭐 다음 주까지만.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보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점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표준 점수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전국의 평균값이 어떻게 됐는지, 잘했던 애들하고 못했던 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이 곧 대학에서 적용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14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준 점수를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전국에서 수능 점수, 오늘 여러분들이 매겨진 그 원점수 기준으로서 만약에 5,000등에 딱 걸려져 있다, 전국에 4,000에서 5,000등이다라고 하면 인문계로 보면은 이거는 서울대인데 고대권 정도의 레벨 정도 되는 5,000등이다. 얘네들이 원점수로서는 4에서 5,000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표준 점수로 바꿔버리면은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잘했던 과목에서 내가 몇 점, 못했던 과목에서 몇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표준 점수는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원점수는 그냥 100점 만점에 몇 점, 탕구는 50점 만점에 몇 점, 그냥 단순 점수로 나오는 거죠. 근데 표준 점수로 바꿔치기 해봤더니 실제 결과입니다. 5,000등에 4,000등 있는 애들의 46.8%가 5,000등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원점수로 5,000등 안에 기분 좋게 앉아있지만 표준 점수로 바꿔치기에 보이면은 이 중에서 절반이 날아갑니다. 5,000등 바깥으로. 그러니까 소형국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분 좋았던 것이 기분 확 나빠지는 걸로 바뀌어지고 반대로 또 새로 들어옵니다. 이게 동점잡 때문에 딱 퍼센티지가 왼쪽 오른쪽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뭔가 어려운 과목에서 한두 개라도 더 맞은 애들은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위력입니다. 절반이 날아갑니다. 5,000등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준 점수를 정말 잘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받아들여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단순 지금 현재 원점수만 가지고 속상해 할 필요는 다음 주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5,000등에도 한 20% 정도가 날아갑니다. 35,000등, 그 인서울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32.7%가 표준 점수를 바꿀 때는 다 순서가 뒤바뀌어졌다라는 게 실제 통계입니다. 이게 올해는 12월 5일 날 나올 때는 어떨런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표준 점수의 위력을 느끼십시오. 15페이지 자연계도 그렇습니다. 44.2%가 5,000등에서 날아가고 15,000등도 24%가 15,000등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35,000등도 35.8%가 뒤로 나가게 되네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원점수고 11월 5일 표준 점수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꼭 생각하고 기대를 하십시오.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16페이지. 그러면은 1000등 이내에서 맨 밑에 칸 963등을 했던 원점수 기준으로 963등을 했던 285점짜리의 시뮬레이션입니다. 285점 나왔다. 국어, 수학 100점, 100점 더하기 하고 탐구 50, 50 더하기 했을 때 285점 나왔던 애가 표준 점수 돌려봤더니 366등으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애들이 다 못 본 과목에 대해서 잘 봤던 285점짜리겠죠. 얘는 300등까지 올라가는데 같은 285점이라도 다들 잘 본 과목만 더하기 해서 해봤던 잘 봐서 285점 나왔던 애들은 2800등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왼쪽에 고려대 서울서문학과 원점수는 사실 갈 것도 아닌 거고 지금 언론에 발표될 수 있는 현재 배치표상의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게 고려대 서울서문학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얘가 표준 점수로 나왔을 때는 285점짜리 어떤 아이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원서를 내서 보고 어떤 애는 한양대 경영학부 정도로 또 추락합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지금 전국의 평균값을 알면은 이건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전국에서 이 과목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점수를 바뀌었을 때 그리고 5,000등도 마찬가지로 5,000등 이내 그 4,552등 했던 276점짜리도 2,000등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10,000등으로 떨어지고 무려 8,000등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오른쪽은 고려대 언어학과에서 경기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된다. 같은 207. 여러분 지금 아까 배치표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270 몇 점이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대학으로 쭉 가면 여기 다 걸릴 것 같지만 이 대학이 200 지금 아까 배치표 펼쳐 보셨죠? 왼쪽에서 점수 갖다 놓고 오른쪽 쭉 가고 여기 대학 무조건 붙을 것 같지만 이 중에 같은 275점이라도 저 위에 붙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는커녕 이 밑으로 급추락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 폭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아까 그 배치표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수 가지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절대 아니다. 만약에 12월 5일 날 실제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12월 6일 날 그 잠실체육관에서 할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왼쪽에 표준 점수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펼쳐놓고 너 250점밖에 안 나오니까 이 대학밖에 못 간다.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급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7페이지 가볼까요? 35,000등에서 252점을 맞았다. 여기 250은 금년도 252점이 아닙니다. 예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252점보다 한 10점 정도 낮춰야 됩니다. 한 240점대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국대학교 무역학과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같은 252점이다 수원대 경영학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영향이 크다. 자연계도 18페이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학생들은 좀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불안할 겁니다. 내가 지금 애들 다 잘 푸는 부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 염려는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 20페이지 인문계들 표준 점수를 받고 날 때 저 뒤로 떨어진 애들이 있었죠. 그럼 새로 진입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새로 진입한 애들을 한 1000등 이내에서 봤더니 국어가 93점 맞고도 진입을 했었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국어가 거의 뭐 80점 후반대 정도로 중후반대로 나오니까
한 5점 정도 까면 됩니다. 올해는 93점이 아니라 여기서 한 5점 정도까지도 깔 수도 있겠거나 많게는 6점까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국어가 그만큼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잘하면은 국어가 80점대 가지고서도 1000등 이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지금 현재 예측입니다. 그다음에 5000등까지 가보면은 표를 잘못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5000등의 그 위에 그 굵은 선이 한 칸만 밑으로 그어져야 되죠. 86, 88, 88, 86점도 서연고권에 같은 걸로 옛날 추적해서 보면 나오니까 그건 그때 86점이고 금년도 수준의 86점으로 따진다라면 거의 80점 초반까지도 또는 70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더라도 5000등 이내 서연고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실제 금년도 자료가 아니고 예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춰서 생각을 하십시오. 국어가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옛날에는 86점짜리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면은 금년도는 더 어려웠으니까 70점대 후반 애들도 5000등에 진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 1500등 하면은 탑10 정도 때도 이 정도 등급대를 맞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국어 점수 낮은 순으로 소프트 시켰다고 하는 게 이보다 한 5, 6점 어떨 때는 한 7점까지 낮춰서도 여기 진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 거고 35,000등은 인서울권입니다. 7만 등까지가 거의 서울권에서 문과 50%, 이과 50% 해서 35,000등의 의미는 그렇게 간 거고 위에 15,000등은 탑10 모집인원이 한 3만 명이니까 문과 50%, 이과 50%, 15,000등 어바웃을 끊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치입니다. 22페이지 수학 점수가 낮다. 1000등 옛날에 수학 88점짜리들도 들어갔었는데 금년도 수학이 작년도 문과 수학이 올해 문과 수학이 작년도보다 어렵다라는 걸 반응이 나오니까 88점이 아니라 85점대 정도도 1000등까지도 다른 과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입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드는 거고 5000등은 80점으로 추진됐으니까 수학 한 77점대 정도도 50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5000등이 서연고권에 정도 해당하는 것들인 거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23페이지 15,000등은 탑10 정도 라인, 35,000등은 인서울권의 라인들. 24페이지 자연계는 1000등 안에 새롭게 한 88점 정도 들어왔는데 국어 못 본 애들 중에서 88점이 문과나 이과나 국어는 같은 시험지를 보고 같이 어려워했던 과목이니까 한 4, 5점 낮춰도 되겠죠 이거보다. 그 다음에 5000등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한 70점 맞고 있고 80점은 말도 안 되는 점수 맞고 있지만 이 점수의 의미가 등수로 따져보면 이 정도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있으니까 금년도 어려운 거를 감안하면은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5페이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26페이지 수학 이과 수학은 그런데 만약에 한 88점대 정도가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별반 조정 값이 없죠. 이과 수학은 전년이랑 비슷했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문과처럼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좀 감안하면 되는데 뭐 이과 수학은 그런 범위가 아니었으니까 액면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받고 있던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그 관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학별로 가중치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국어에, 어떤 대학은 수학에, 어떤 대학은 뭐 탐구에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있죠. 이 또한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를 본다라면은 28페이지요. 국수탐으로서 284 밑에 283, 283, 283 이렇게 돼 있죠.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283점 그 끝 283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그 밑에 거 한번 보면은 원점수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면 1495등인데 표준점수로 갖다 놓으면 934등이고 대학별 가중치를 환산해서 등수를 새로 매겨보면은 어떤 대학에 가면은 1200등으로 떨어지고 어떤 대학에 가면은 900등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유불리가 있죠. 대학의
유불이 몇백 명이 이 에이스 집단에서 그 1000명대에서 200~300등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내 점수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지금 손해보는 대학인지 아닌지도 상담하시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30% 40% 단순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면밀하게 한번 기계로 돌려봤을 때 내 점수가 등수가 얼마만큼 지금 손해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학 간 비교도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뭐 김영찬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이걸 좀 풀어낼 겁니다. 이 부분 기계적으로 원체 복잡한 건 이거는 뭔가 디바이스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마 부모님들께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도 그런 각도입니다. 대학들의 이게 가중치가 등수가 이만큼 왔다 갔다 그린다라는 것을 31페이지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32페이지가 이제 대학 간의 가중치가 어떻게 구성돼. 단순 이것만 보고서 이 대학이 좋다. 눈 가름은 해야겠죠. 이렇게 돼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는지 적게 보는지.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더 계산을 해보면은 그만큼 이게 순위가 한 500~600등도 왔다 갔다 그리고 동급의 대학 레벨에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42페이지.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래도 그냥 대학원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100분위까지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표준 점수로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받는데 조금 최상위권은 아니고 그래도 그냥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100분위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등 이내에서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고 100분위 기준으로 점수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 세 가지가 12월 5일 날 나오죠. 표준 점수 세워봐서 저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100분위를 한번 전체적으로 줄을 세워본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대학은 100분위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등수가 지금 표준 점수를 했을 때 100분위 했을 때 어디 곳에서 지금 현재 위치 이동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100분위로 하는 게 보면은 여기서는 새로 진입하는 걸 보면은 표준 점수에 1000등 이내에서 새로 진입은 순위권 내 새로 진입 9.5%가 새로 진입하는데 원점수에 비교해 봤을 때 100분위로 갖다 놨을 때는 새로 진입이 16.9%로 새로 막 진입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점수를 적용할 때하고 100분위 점수를 적용할 때 이게 점수의 어떤 상승이 100분위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겠죠. 100분위는 1% 단위로 적용한 거고 표준 점수는 최고점이 뭐 130점, 국어 같은 경우 지금 한 140점대가 훨씬 넘어갈 것처럼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촘촘하잖아요. 100분위는 1에서 100까지 딱 끊어져 있으니까 집단 뭉태기가 푹푹푹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100분위로 하는 적용을 했을 때도 대학에 내 위치 등수가 지금 막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43페이지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44페이지 1000등 이내에서 285등 한번 봐볼까요? 원점수 285점짜리가 원점수 기준으로 원천구에서 963등인데 표준 점수로 갖다 놓으니까 366등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2800등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표준 100분위로 갖다 놓으면 200등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데 4900등까지 떨어지죠. 이런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등의 변동이 벌어진다는 것도 점수가 조금 원하는 값보다 좀 낮게 나온 중위권 때 정도 때 또는 고2학 때 학생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 자료입니다. 45페이지 자연계도 그렇고 4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분위로 했을 때 표준 점수보다 점수의 어떤 그 등의 등락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메시지고요. 47페이지 그래서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과 100분위 활용하는 대학에서 맨 왼쪽에 점수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 가봤더니 이 대학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를 갖다 놓으면은 건국대 내는 것보다는 홍익대학교 내는 게 등수가 훨씬 더 유리해지구나 이런 점수대도 있고 또 100분위로 하게 되면은 뭐 숙명여대보다는 뭐 단국대가 더 유리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상담을 좀 받고 그러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말끔하게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등수 1000등이 왔다 갔다. 동급 라인 대학에서 그 1000등과 500등은 엄청난 거죠. 학과로 따져보면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백분위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고 조금 낮아졌을 때 50페이지 있죠? 표준 점수 적용하는 대학, 백분위 중에 한 대학. 이건 뭐 변환 표준, 탐구 변환 표준 점수는 실제 점수 결과표가 나올 때 그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건 12월 6일 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는 표준 점수하고 탐구 과목은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시켜서 유리한 과목과 불리한 과목에 대한 보정 작업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고, 또 백분위 대학을 해보시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들도 내 수준대로 봤을 때는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52페이지부터 이제 기본적인 체크 정보들입니다. 정시,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이하에 대해서도 정시 선발 학과 모집 인원 비율은 다 다르니까 학과별 정시 선발 인원도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건 뭐 수시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쭉 뭐 한 8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탐구 과목을 좀 2과목 봤죠. 만에 하나 좀 점수가 원치 않는 값이 나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탐구를 2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여기 좀 빡빡한 대학들이고, 또 한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탐구를 2과목 뭐 반영하는지 한 과목 반영,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라서 여기 집어넣어놨습니다. 뒤에 부분들은 뭐 기초 자료니까 한번 되게 가시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뭐 지금 현재 이제는 그 여러분들 원 점수를 가지고서 지금 판단해야 될 거는 내일 저기 시험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올해는 저한테 좀 덜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만큼 물어볼 것도 없나 봐요. 아리까리하게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도 그렇고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 솔직히 저는 입시 기관들도 올해만큼은 이 등급 컷이 특히나 2등급, 3등급 커트라인은 이거 저도 참 그래요. 물론 뭐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우리 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긴 하고 있지만, 이게 애들이 실제 정오표를 못 쓰고 온 애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보니까. 제가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기억도 못 하는 것 같고, 좀 멘붕이 오긴 온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출제에서 뭔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은 아주 어렵게 출제됐다가 9월 달에는 아주 쉽게 출제했다가, 또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10월 달은 또 아주 또 어렵게 했다가, 이거 뭐 애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지금 추정 보면 한 15년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금 출제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등급 크시고 그 정시 합격 예측 점수 이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12월 5일 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시에 원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대학들을 넣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한번 가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될 겁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고사장에 갈까 말까 조금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도 논술 시험이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한번 가보는 것도 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시뮬레이션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경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대학들에 가서 좀 더 잘 편안하게 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어쨌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떤 속단도 좀 미리 하지 마시고 수시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가장 크고, 12월 6일 날 5일 날 발표되고 12월 6일 날 만약에 수시가 안 되면은 저희 학원 같은 그런 입시 설명에서 한번 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그때 지금 굉장히 깜깜했던 부분들이 12월 6일 날 자리가 되면 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 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표준 점수가 어떻고 대학별 가중치를 적용해 봤을 때 이 정도의 큰 폭의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 제대로 오종훈 이사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합격선 공개해 드리라고 그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도 언론에다가 지금 오픈을 했는데 오종훈 이사께서 정시 합격선 한 20분에서 25분 걸릴 거예요.
김명찬 소장님 나오시면은 내 점수로 어느 때 갈지 디바이스 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금 다 인터넷 예약하셨죠? 그래서 바로 쏴드리면서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 댁에 가시면서 이렇게 넣어보시면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 거기도 한 20분, 25분 걸릴 거고, 장문수 원장님께서 점수대별로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체크리스트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전달하는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희도 분석을 해서 12월 5일 날 그 점수 발표가 난 이후인 12월 6일 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뵙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돌아가셔가지고 애들한테 너무 기죽지 말라고 하십시오.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급 커터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빗나가는 경우가 올해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절대 속단하고 내가 수능 제주도 못 맞췄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등급 상위권에 또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표준 점수로 나왔을 때는 등급에 못 맞춰서 기분도 나쁘지만은 실제 또 표준 점수를 받아보면은 갈 대학들이 의외로 많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게 금년도 수능이니까 너무 기죽는 거는 오늘까지만 하라고 그러십시오. 자, 오정훈 이사 나오셔서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고, 하여튼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부모님들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